이제 오만전이 끝나면서 본격적으로 홍명보의 감독직 사퇴 문제가 큰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오는 24일 국회에서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충격적인 폭로가 터져나올 상황입니다. 이미 진종호 의원은 홍명보 감독 선임에 대한 충격적인 제보가 들어왔다라고 공개했습니다. 특히 최근 방송에서 정혜성 전 기술전력위원장은 내가 입을 열면 큰일 난다라며 인터뷰를 사양한 적이 있습니다. 청문회에는 정몽규와 홍명보뿐 아니라 이임생과 정혜성 그리고 박주호까지 출두해서 증언할 예정입니다. 일각에서는 홍명보가 그 전에 물러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지만 오만전 승리를 계기로 홍명보의 자진 사퇴는 물 건너갔다는 분위기입니다. 현재 홍명보는 오만전 승리가 내가 다 준비한 전술이다. 이미 예상한 대로 모든 것이 다 적중했다는 발언을 쏟아내었습니다. 홍명보가 이제는 절대 그냥 물러나지 않을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축구협회가 엄청난 위약금을 물어야 할지 모른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홍명보의 막강 멘탈은 외계인급입니다. 홍명보는 대표팀 감독직을 수락하면서 내 안에 있는 무언가가 꿈틀거렸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일약 에일리언 감독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유명한 저는 저를 버렸다는 저저버 명언으로 연봉 30억 원을 후루룩 접수한 홍명보입니다.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폭로되어도 황당한 답변으로 횡설수설하면서 절대 감독직에서 물러나지 않을 홍명보입니다. 최악의 상황이 되어도 홍명보는 위약금을 받지 않으면 빈손으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 땅명보로 알려질 정도로 부동산과 재산 축적에 남다른 집착을 보여준 홍명보이기 때문입니다. 홍명보는 지난 7월 한국 국가대표팀의 차기 감독으로 이임생 이사의 독단적인 판단에 의해 선임되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16년 1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아시안컵까지라고 밝혔습니다. 연봉에 대해서는 축구협회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확인시켜주지 않으면서 철저한 대외비로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임생 이사는 홍명보의 연봉과 관련해 대한축구협회의 외인 감독과 한국 감독의 연봉 역시 동등하게 요구했다. 한국 감독이 이제 그래야 한다고 본다며 홍명보가 외국인 감독이 받는 수준의 연봉을 받을 것이라고 공개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임생의 이런 당당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가 홍명보의 연봉을 대외비로 다루는 이유는 세계적인 명장 감독에게는 연봉 15억 원을 제시했고 그 외국인 감독이 연봉 오케이, 한국 거주까지 철저히 하겠다라고 수용했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랬던 축구협회가 홍명보에게 연봉 30억 원을 지급한다고 밝혀지면 축구팬들이 크게 분노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워낙 찔리는 것이 많다 보니 현재도 홍명보의 연봉은 비공개되어 있지만 약 30억 원으로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오만전 승리로 홍명보는 다 내가 잘나서 승리를 했다라고 강하게 자랑하고 나섰습니다. 언론과 축구인들의 엄청난 비판과 비난에는 아예 눈과 귀를 완전히 닫아버린 홍명보입니다. 오늘 축구 매체들은 일제히 홍명보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 기사들을 쏟아냈습니다. 인터풋볼은 수비만 내린다고 라볼피아나, 텅텅 빈 중원, 벌어진 공수 간격, 오만 상대의 승리에 자축할까 걱정이라는 강력한 비난의 제목을 뽑았습니다. 스포츠투데이는 클린스만 재림인가, 홍명보 감독, 오만전도 전술보단 해줘 축구라는 제목으로 홍명보를 비판했습니다. 많은 매체들의 헤드라인과 내용도 대부분 비판일색입니다. 개인기에 의한 승리 실체 불분명한 홍명보식 라볼피아나, 흥민, 강인, 혼돈의 한국 축구를 차력쇼로 지탱하다.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홍명보는 자화자찬을 하면서 자신의 의도와 전술이 잘 통했다고 자랑했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홍명보는 황희찬 선발 카드가 적중했다면서 내가 충분히 예상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만전 승리가 전체적으로 준비한 대로 잘 됐다며 훈련한 시간에 비해 전체적으로 다 좋았던 것 같다고 자평했습니다. 경기 후에도 축구 전문가들이 일제히 홍명보에 대한 비판을 쏟아낸 이유는 홍명보가 내세운 전략이 아무런 파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반 25분부터 오만에게 밀리기 시작할 때부터는 홍명보의 전술이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까지 보여주었다고 비판합니다. 경기 초반 황희찬이 최전방에서 휘젓고 다닐 때에는 드디어 라볼피아나인가라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라볼피아나는 이임생이 홍명보를 선임할 때 홍명보가 라볼피아나 전문가이다라고 이유를 밝히면서 화제가 된 전술입니다. 지난 팔레스타인전을 무승부로 끝내면서 일각에서 그 잘난 라볼피아나는 어디에 갔느냐는 비난과 조롱이 많았던 이유입니다. 드디어 오만전에서는 이명재와 서령우가 좌우측으로 밀고 나왔고 수비형 미드필더 박용우와 센터백도 빌드업에 적극 나섰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런 시도 때문에 이후 경기 내내 오만이 밀고 올라오면서 계속 위기를 맞이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용우와 정승현이 치고 올라와서 볼키핑 능력의 한계를 보이며 역습 위기를 맞는 순간이 계속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결국 오만전은 완전히 손흥민의 개인 기량에 의한 득점으로 만든 승리입니다. 홍명보의 전술로 만든 득점이 아니라 손흥민이 한 골 2도움으로 한국의 3골에 모두 관여하면서 승리를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오만에게 3대1로 승리를 거두었지만 해외 축구 매체들은 홍명보 감독에 대해서는 승리는 했지만 내용은 허술했다라며 일제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전반 중반부터 오만에게 주도권을 내주었고 전반 막판 오만의 세트피스에서 자책골까지 허용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한국이 파상 공세를 펼쳤지만 공격 전개가 매끄럽지 못했고 손흥민 등 스타 플레이어들에게 의존하는 모습만 노출시켰다고 비판합니다. 일본은 바레인 원정에서 5대0 대승을 하면서 예선 2경기에서 무실점에 12골을 올렸다고 자국의 경기를 자랑했습니다. 한국의 오만전 소식을 전하면서 홍명보의 전술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한국 내에서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홍명보는 차범근과 박종환 감독 등 과거 감독들에게 막대할 정도의 인성을 드러낸 화려한 과거가 있습니다. 홍명보의 철판 안면과 막강 멘탈화 충격 인성은 결코 홍명보가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을 잘 알게 합니다. 1995년 한국은 박종환 감독이 대표팀을 이끌고 코리아컵 준결승전에서 잠비아에게 패했습니다. 이미 예선에서 쉽게 승리를 했던 팀인데 무기력하게 패배를 한 것입니다. 알고 보니 경기 전날 박 감독의 억압적이고 비인격적 훈련에 불만을 품고 있던 홍명보, 황선홍 등 주전 선수들이 경기 전날 술집에서 만취할 정도로 술을 마신 사실이 언론에 보도가 돼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홍명보 선수 등은 징계 위기에 처했는데 이들은 그 제보자로 박 감독을 꼽았습니다. 다음 해에 열린 1996년 아시안컵 8강전에서 한국은 이란에게 6대2로 참패를 합니다. 후반에만 연속적으로 5골을 먹은 것인데 고의적이라는 의심을 받은 홍명보는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이 경기로 박종환 감독은 결국 감독에서 물러났고 당시를 회상하며 까지도 생각했을 만큼 개인적으로도 충격이 컸다고 털어놓았습니다. 1998년 한국 대표팀은 차범근 감독의 지휘하에 프랑스 월드컵에 출전합니다. 당시 축구대표팀 선수였던 하석주는 멕시코와의 경기에서 백태클을 가했고 결국 퇴장당했습니다. 그 결과 하석주의 선제골에도 불구하고 퇴장으로 인한 수적 열세로 역전패 당하고 말았습니다. 실망스러운 경기 결과 때문에 당시 축구대표팀 감독이었던 차범근은 사령탑에서 경질당했습니다. 그 후 하석주는 차범근 감독에게 미안하다며 피해 다닐 정도로 정말 감독님에게 죄송하다라고 털어놓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대표팀 선수들 중에 차범근 감독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은 선수가 한 명 더 있는데 바로 홍명보입니다. 홍명보는 차범근 감독의 전술에 문제가 있었다며 동네방네 뒷담화를 하고 다녔다는 소문이 퍼졌는데 그런 이유로 차범근을 찾아가지도 인사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홍명보는 감독이 될 능력도 선수들에게 존경받을 인성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제발 하루빨리 사퇴하기 바랍니다.